네, 자, 이번에는 강의실에 있는 여러분의 PC에 이제 하둡 클라이언트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필수 패키지와 자바 설치를 위해서 이제 PC에 이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루트 계정 암호는 강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암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돼서 데스크탑 환경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터미널 창을 이렇게 리눅스 메뉴 중에서 시스템 툴즈 터미널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터미널 창이 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리눅스의 필수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패키지 설치는 보통 염으로 이루어지고요. 염 -y 인스톨,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wget, 그리고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한 vi 에디터. 그리고 이제 실제 강의를 가보시면 이제 강사님들께서 샘플 코드 같은 거를 FTP 서버에 열어서 나눠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를 위해 FTP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맵리두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이클립스를 같이 설치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이제 하둡 계정과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이게 비록 하둡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라 해도 결국에는 하둡 계정을 이용해서 하둡 서버에 접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둡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둡 그룹을 생성하셔야 되고요. 그룹 add 하둡, 그 다음에 사용자를 생성해야 됩니다. -c 옵션으로 방금 생성하신 하둡 그룹을 명시하시고요. -m으로 하둡 홈폴더를 생성하시고 이제 하둡 계정명을 입력하십니다. 네, 패스워드 명령을 이용해서 하둡 암호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암호는 이제 여러분이 편하신 암호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는 하둡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둡 계정 생성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루트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요. 웬만한 작업은 이제 루트 계정보다는 하둡 계정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방금 생성한 암호를 입력하시고, 네, 하둡 설치에 앞서서 한번 텍스트 에디터인 vi 텍스트 에디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다시 여셔가지고, 네, 방금 설치한 vi 에디터를 실행시켜 보시면 보통 명령어는 bim이라 해서 bim 명령어를 치시고 입력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vi 에디터가 열릴 거예요. 이제 bim이라는 거는 이제 vi 에디터에 기능이 추가되셔서 이제 처음 리눅스 접하신 분들한테 아마 vi 에디터보다는 bim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bim 에디터 열시고 이렇게 슬라이드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vi는 특이한 게 보통 에디터랑 다른 게 이제 에디트 모드와 커맨드 모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bim 에디터 열시면은 보통 파일 에디터처럼 이렇게 뭔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드가 아니라 사용자가 무슨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커맨드 모드로 대기 상태에 빠져요, bim이. 이제 그러면 에디트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I나 A 버튼을 클릭하시면 에디트 모드로 가고요. 여기서 I를 한번 누르셔서 에디트 모드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그래서 hello world, 네, 그리고 텍스트 입력이 완료됐고 이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 커맨드 모드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커맨드 모드로 돌아가시려면 이제 ESC 버튼을 눌러서 커맨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보니까 화면
크기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ESC를 누르셔서 커맨드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려면 이제 클론 W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저장이 완료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항상 파일 이름을 처음 이렇게 파일을 싱글 생성하시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hello.txt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파일이 저장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생성이 되면 파일명을 적지 않고 클론 W만을 입력하셔도 저장이 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이제 인터넷에 VI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사용법이 나왔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VI 에디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저장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려면 클론 Q를 입력하십니다. 또는 저장을 안 하시고 강제 종료하시려면 클론 Q 느낌표를 입력하시면 이제 VI 에디터가 종료가 되고요. 저는 클론 Q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VI 에디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라인 넘버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불편하신 것도 있고 가끔 복사하신 거를 붙여넣기 했을 때 순서와 이렇게 탭이 뒤죽박죽 엉켜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VI 설정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VI 설정 파일은 기본적으로 홈 폴더에 bimrc라는 파일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홈 하둡 bimrc를 VI 에디터로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인 넘버를 보여라 하는 set new 옵션과 이제 뭔가 붙여넣기 했을 때 그 포맷을 유지하라 하는 명령에 set paste 옵션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클론 W를 입력해서 저장하시고 네, 클론 Q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생성하신 헬로 텍스트를 다시 열어보시면 이렇게 라인 넘버가 쭉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라인 삭제는 D를 연속으로 2번 누르시면 라인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삭제는 딜리트 버튼을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하둡 설치를 위해서 이제 자바라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이제 가상 환경을 구성해주는 자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는 실제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핫스팟 JDK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오픈 JDK가 있는데 저희는 또는 강의에서는 오라클 JDK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브라우저 창을 열으셔가지고요.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이 오라클 JDK를 다운로드 받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라클 페이지가 나오는데 오라클에서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을 제공해주고 있는 자바는 1.7 버전인데 네, 저희는 1.6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Previous Release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바 SE 6 자바 6 버전이 곧 1.6 버전은 같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6 버전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가셔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1.6에 45 릴리즈를 클릭합니다.
약간의 동의를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설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리눅스 64 그리고 .bin으로 끝나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오라클에서 자바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이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여기 이렇게 있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미리 가입이 되어 있는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세이브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폴더인 하드옥 홈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하드옥 홈 폴더의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터미널 창을 열으셔가지고요. 이제 자바 설치를 위해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은 수 명령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 받은 하드옵의 홈 폴더 밑에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네. LS나 LL 버튼을 입력하시면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일에다가 실행 권한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실행 권한은 chmod 명령으로 +x 그 다음에 파일명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명 명시하실 때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치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탭을 누르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탭을 누르시면 좀 더 쉽게 파일명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은 점/ 그리고 파일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 설치 파일이 아니라 수동 설치 파일이라서 이제 실행을 하고 나시면 이제 같은 폴더에 이렇게 JDK 1.6 버전 디렉토리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는 디폴트 자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폴트 자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시고요. 경로는 유저 자바를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규 생성된 이 JDK 디렉토리를 방금 생성한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은 mv move 명령어로 JDK 1.6 디렉토리를 유저 자바 하위 폴더로 이동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동이 됩니다. 실제 그 유저 자바 밑으로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이동을 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LL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좀 더 이렇게 JDK를 편하게 사용하고자 윈도우의 바로가기랑 같은 기능하는 심볼 링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 링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ln-s 옵션을 주고 이 소스 디렉토리 그리고 스페이스 이제 바로가기 대상 디렉토리 JDK 1.6 참고로 JDK 첫 번째 나오는 파라미터가 이제 대상 디렉토리고 두 번째 나오는 파라미터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폴더를 참조하실 때 입력하셔야 되는 경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심볼릭 링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JDK 1.6 0_45를 참조할 필요 없이 JDK 1.6만 참조를 하시면 이렇게 쉽게 JDK 경로를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바가 설치가 완료되셨으면은 이거를 이제 하둡 계정에 환경 변수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시트로 현재 루트 계정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제 하둡 홈 폴더에서 이제 환경 변수를 지정해주는 bashrc라는 파일을 수정하셔야 되고요. VI 에디터를 엽니다. 하둡 홈 bashrc. 네. 그러면 가장 밑부분에 슬라이드에 있는 bashrc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생성하신 심볼릭 링크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pass라는 경로에 이 JDK 빔 폴더 경로를 추가하셔서 JDK를 사용할 때 일일이 JDK의 풀 경로를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이게 자바나 자바 C 같은 명령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패스 환경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장하시고 빠져나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수정한 bashrc 파일을 이제 현재 열려있는 터미널 창에 환경 변수를 추가하시려면은 소스 하고 그 bashrc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바를 실행해 보시면, 그리고 저희는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버전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오라클에서 정해주는 이 핫스팟 JDK로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 버전으로. 방금 받으신 JDK 인스톨 파일은 나중에 가상 머신 구성에 다시 필요하므로 지우시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 설치가 완료가 됐으므로 이제 원격으로 이제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해서 하둡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둡 설치는 좀 과정이 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장 먼저 이제 저희는 마스터 서버부터 설치를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마스터 서버 설치가 완료가 되면 오늘 강의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설치된 그 과정을 그대로 나머지 슬레이브 2대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둡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실제 마스터에서 그 하둡 클러스터를 구동을 시키고 이제 설치가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하면 진짜 하둡을 사용해보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터미널 창으로 가셔서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마스터 가상 머신 IP 주소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합니다. 원격으로 접속하실 때는 SHH 명령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상 머신을 이렇게 환경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루트, 그리고 여러분께서 부여받으신 마스터 가상 머신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 처음 접속하실 때는 이렇게 해당 서버를 신뢰를 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당연히 yes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 접속하실 때는 루트의 암호를 입력하시고 입력하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명령어를 필수로 변경하도록 요구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편하신 암호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존 암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이왕이면 복잡한 암호로 입력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머신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번에는 VI 에디터랑 wget 프로그램만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특히 CentOS 6.0대 버전일 경우 기본적으로 방화벽 설정이 있는데요. 이 하둡 같은 경우는 노드 간 서버가 이게 통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특정 포트만 방화벽에서 오픈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또는 실습용 구성이기 때문에 그냥 방화벽을 완전히 해제를 하겠습니다. 방화벽은 IP tables 마이너스 대문자 L을 입력하시면 이제 실제 이렇게 방화벽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시고요. 다시 IP tables 마이너스 대문자 F를 입력하시면 이 방화벽이 모두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문자 L을 입력해 보시면 네, 이렇게 모든 방화벽 설정이 해제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서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모든 가상머신에는 하둡 사용자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전과 같이 하둡 그룹을 생성해 주시고 유저 add c 하둡 그다음에 -m 하둡 입력 주시고요. 네, 하둡의 암호를 바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둡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명령어는 수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둡 계정에서 이제 하둡을 실행하기 위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경 변수를 등록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bashrc 파일이 아닌 이제 하둡 홈 폴더에 bash 언더스코어 프로파일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아래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둡의 실행 파일이 있는 홈 하둡 빔 폴더를 추가합니다. 패스에. 그리고 ESC 눌러서 커맨드 모드로 빠져나오고 클론 W로 저장하고 나옵니다. 간혹 사용자들이 이렇게 bash RC와 bash 프로파일의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데 bash 프로파일은 이제 리눅스에서 로그인 쉘 환경이라 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또는 SH로 접근할 때 또 아까 보여드린 수 명령어를 이용할 때 로드가 되는 파일이고요. bash RC는 그 이후에 쉘 환경, bash를 열었을 때 불러들이는 환경인데 즉 터미널 창을 열 때마다 로드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확실치 않으시면은 환경 설정을 입력하는 그 위치가 확실치 않으시면 이제 배시 RC로 하시는 걸 이제 권장하고요. 저희는 여기서는 하둡에 관한 설정은 배시 프로파일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 영어를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옵션이란 거 의미 자체가 이제 로그인 쉘로 로그인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설정한 배시 프로파일의 환경 문서 로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옵션을 안 넣고 수 명령어만 이용해서 하드브로 로그인을 하셨다. 그러면 이 배시 프로파일이라는 환경 문서 파일이 로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수 명령을 이용할 때는 마이너스 옵션을 넣어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스터 서버에 이제 가상 머신에 이제 자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클라이언트 PC에 사용했던 자바 설치 파일을 그대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창을 새로 여서 아까 자바 설치가 다운로드된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아까 홈 하둡 다운로드였죠? 네. 전송할 때는 S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고요. SCP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 경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송을 하고자 하는 대상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루트 계정인 마스터 서버에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68 10.3 그리고 꼭 마지막에 클론을 입력하시는 걸 잊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클론을 입력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홈폴더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암호를 입력하시고요. 루트의 암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해당 마스터 서버로 SH로 접근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는 이제 홈폴더에 됐고요. 그리고 똑같이 네, 실행 파일을 이미 전송된 파일에 이미 그 실행 권한이 부여돼서 따로 별도로 실행 권한을 부여해 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해당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똑같이 자바 유저 자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거기다가 생성된 JDK를 이동합니다. move JDK 1.6 45 대상 경로는 유저 자바 하이 폴더. 그리고 똑같이 심볼의 링크를 생성해 줍니다. 이 심볼의 링크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는 그냥 개발자들은 보통 이제 편의를 위해서 심볼의 링크를 생성합니다. 심볼 링크가 잘못 생성됐네요. 다시 JDK 1.6 JDK 1.6 네, 이렇게 JDK 1.6 심볼 링크가 생성이 되셨으면 이제 JDK 설치는 완료가 된 거고요. 한번 다시 하둡으로 로그인 하셔서 이제 자바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누셔야지 로그인 쉘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그리고 자바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오라클 JDK 핫스팟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이제 하둡을 이제 설치를 해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둡 설치를 위해서 터미널 창을 새로 여셔가지고 기존 터미널을 사용하셔야 되고, 저희는 새로 열어가지고 다시 하둡 계정으로 마스터 서버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하둡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wget이라는 명령으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주소로 입력하시면 다운로드가 되실 겁니다. 원래는 이 첫 번째 파라미터 이후 두 번째 파라미터에 이제 다운로드 위치를 지정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공백을 놓게 되시면 현재 경로에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네, 하둡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그러면 타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이게 하둡이 타르볼 형식으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vgf라는 옵션을 주시고 해당 압축 파일명을 이렇게 적으시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압축이 다 풀리면 이렇게 같은 폴더에 하둡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편의를 위해 심볼의 링크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하둡 1.1.2라는 디렉토리를 이제 하둡이라는 바로가기로 생성합니다. 이 심볼의 링크라는 게 편의보다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심볼의 링크를 생성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둡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매번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을 바꾸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하둡이랑 이제 지정된, 약속된 이 경로를 사용하고 하둡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그러면 이 경로를 참조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심볼 링크를 생성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둡 설치가 완료됐고요. 하둡 설치는 그렇게 이제 비교적 어렵진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하둡 설정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둡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둡의 하둡 설정은 이제 모든 설정은 이제 하둡 밑에 컴프 디렉토리라는 이제 위치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컴프 디렉토리에 이동을 해보셔서 LL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둡 관련된 설정 파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파일만 수정을 해서 이제 하둡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6가지 설정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둡 env는 하둡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환경 변수들이 들어있는 설정 파일이고요. 마스터스 파일은 이 이름과는 다르게 하둡의 네임노드 IP 주소를 적는 곳이 아니라 이제 세컨더리 네임노드, 즉 세컨더리 마스터 서버의 IP 주소가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slaves 파일은 이름 그대로 슬레이브 서버 IP 주소를 적는 곳이고요. 코어 사이트 XML 파일은
이제 HDFS와 맵리드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을 넣는 곳이고, HDFS 사이트는 이름 그대로 HDFS만의 설정, 그리고 맵리드 사이트는 맵리드스만의 설정을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둡 env.shell 파일부터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하둡 env.shell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이, 디폴트 설정이 있는데요. 다 그냥 넘기시고, 파일 가장 아랫부분에 슬라드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옵션을 추가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바의 경로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둡의 로그가 들어갈 로그 디렉토리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둡의 프로세스 ID 파일이 들어갈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이 뭐든지 하둡 설정을 하실 때는 오타가 없는지 꼭 2번 확인해 주시고, 뭐 하나라도 오타가 있으면은 하둡 전체적인 이 구동이 안 되므로 꼭 이제 설정 파일을 작성하시거나 뭔가 환경 변수를 변경하실 때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터즈 파일을 변경하겠습니다. 마스터즈 파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들어가는 위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는 세컨더리 네임 노드를 마스터 서버에 같이 구동하기 때문에 결국 마스터 IP 주소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slaves 파일을 변경하겠습니다. slaves 파일도 마찬가지로 slave IP 주소 적는 곳이지만 저희가 마스터 서버를 slave 서버를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스터 서버 IP 주소와 slave 서버 주소 2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3가지 파일은 좀 비교적 텍스트가 긴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이제 오타가 없는지 한번 2번 확인해 보시고, 다만 이 가장 위에 있는 설정인 fs 디폴트 네임은 여러분의 IP 주소를 적는 곳이라서 이 IP 주소는 여러분의 IP 주소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 이 아이템은 항목은 이제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설정 파일에는 디스크립션까지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HDFS 사이트 파일을 수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다만 마지막 설정인 이 dfs.replication은 이제 하둡에서 이 데이터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복사 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설정을 3으로 두셨다 하면은 이 데이터의 복사본을 세 군데다 복사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저희는 서버가 세 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3으로 설정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게 집에서 따로 이렇게 구성한다 하시거나 아니면 서버를 한 대로 구성할 때 여기를 1로 바꿔야겠죠. 하지만 저희는 세 대로 구성하기 때문에 3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맵레드 사이트 파일을 수정합니다. 네, 입력이 완료가 되셨으면 마찬가지로 오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가장 위에 있는 설정, 이 IP 주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스터 주소, 잡트래커가 실행되는 마스터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맵레드가 아닌 맵리듀스입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네, 완료가 되었으면 설정을 저장하고 나옵니다. 여기가 3mm입니다. 한번 설정 파일들을 다 확인해 보이고 네, 설정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다면 이 방금 환경 설정에서 하둡의 설정에서 지정한 이제 하둡 DFS의 데이터 디렉토리나 맵리듀의 데이터 디렉토리를 여기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지정한 홈 하둡 밑에 DFS를 생성해 주시고요. 이 -p 옵션은 이제 해당 폴더에 이제 페렌트 폴더가 없으면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라는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mkdir -p home 하둡 맵레드 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스터 서버를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이제 아까 그 하둡 설치 시작 부분인 이제 가상 머신 접속하는 부분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셔서 이제 슬레이브 서버 두 대도 똑같은 구성과 똑같은 하둡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하둡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진행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둡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서버에 설치가 되는데 이제 관리나 운영할 때 슬레이브 서버에 접속을 하시려면 이제 매번 암호를 입력해야 되죠. 근데 이게 서버가 3대면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한 100대 된다, 1000대 된다. 그래서 뭐 야후나 구글 같은 데는 10,000대도 된다. 그러면은 매번 하둡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접속할 때마다 SSH 접속할 때마다 암호를 물어보지 않도록 이제 마스터 서버에 있는 하둡의 SSH 키를 이제 슬레이브에 등록을 해서 암호를 묻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SSH 공개 키를 등록하려면 이제 일단 공개 키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터 서버에 하둡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sh keygen 이라는 명령을 하면 이렇게 뭐 여기서 질문하는 설정들은 이제 디폴트로 엔터를 계속 3번 정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디폴트 공개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생성된 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키는, sh 공개키는 기본적으로 홈 폴더에 .shh로 숨겨져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id, rsa, pub이라는 공개키가 있습니다. 네, 열어보시면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는 공개키가 있습니다. 절대 안에 내용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저장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선생님은 공개키를 이제 shh copy id라는 명령으로 이제 각 슬레이브 서와 본인의 이제 shh 허용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i 옵션으로 방금 생성한 공개키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제 공개키를 복사하고자 하는 하둡의 이제 서버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공개키는 이제 본인한테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 서버로 이게 SH를 할 때 암호를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 서버에도 이게 SH 키를 등록해야 되고요. 3을 입력하시면 이 서버를 이제 신뢰하는지 SH 신뢰 여부를 묻고 yes를 누르시면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하둡 암호를 넣어야겠죠. 네, 그럼 공개키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레이브 서버에도 공개키를 등록합니다. 네, 공개키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암호 없이 SH로 로그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한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SH 하둡 그 처음에 본인 서버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보시다시피 암호를 묻지 않은 상태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빠져나오시고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서버에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네, 더 이상 암호를 묻지 않죠. 네, 그 마스터 노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제 하둡 설치와 이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둡 클래스를 이제 실행해 볼 텐데요. 하둡 클래스 실행을 위해서는 그 전에 하둡 네임 노드가 이제 먼저 포맷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포맷을 위해서 이제 터미널 창을 새로 여시고 그리고 마스터 노드의 하둡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하둡 네임 노드를 포맷하는 명령어는 하둡 네임 노드 포맷 마이너스 포맷을 넣어야 된다. 엔터를 치시면 네, 다음같이 성공적으로 네임 노드가 포맷이 됐습니다. 포맷은 초기에 한 번만 이루어지고 이제 네, 그 다음부터는 포맷을 절대로 실행하면 안 됩니다. 포맷을 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네, 초기에 한 번만 실행합니다. 이제는 포맷이 완료가 됐으므로 이제 start al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둡 클래스를 실행합니다. 네, 실행이 완료되었으면은 이제 하둡이 제대로 동작이 됐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는 이제 jps라는 명령어로 자바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5가지의 노드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임 노드, 잡 트래커 있고요. 세컨드리 네임 노드 있고, 그리고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데이터 노드와 태스크가 제대로 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슬레이브 서버에 접속해서 한번 JPS를 확인해 보시고요. 슬레이브 서버에는 노드가 2개만 떠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 노드, 타스크 트래커. 네, 노드 2개가 제대로 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위해서 이제 한번 웹브라우저를 여셔가지고 이제 하둡의 웹 인터페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주소는 여러분의 마스터 서버에 IP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포트는 50070, 디폴트로 50070이 설정이 됩니다. 네, 여시면 이렇게 하둡 UI가 정상으로 뜨고요. 여기 데이터 노드, 라이브 노드 수가 이게 3개로 정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070은 HTTPS의 웹 인터페이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노드의 노드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리드 수가 이제 정상적인지 확인하려면 50070이 아닌 50030 포트로 접속해 보시면 이제 맵리드스 웹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링크로 3개가 떠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이제 방금 설치하신 슬레이브 서버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둡 클러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HDFS부터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계정에 이제 하둡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이 하둡 명령어를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이렇게 사용법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 뭐 네임 노드, 뭐 데이터 노드 또는 밸런서, 잡 트래커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위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DF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둡 DFS를 마찬가지로 엔터 누르시면 이제 하둡 DFS 관련된 이런 옵션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마치 이 로컬 파이썬 사용법이랑 비슷하죠. 뭐 마이너스 ls 옵션, 뭐 move 옵션, copy, remove. 리눅스를 좀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게 눈에 익을 겁니다. 그래서 얘로 하둡 파이썬을 이렇게 조회를 해볼 거고요. 루트 영역을 이렇게 조회해 봅니다. 네, 지금은 맵리드스에 사용하는 시스템 파일만 이렇게 존재하고요. 한번 이제 하둡에도 이제 홈 폴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건 저희가 수동으로 생성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둡 dfs mkdir로 하둡 홈 폴더를 생성하고요. 경로는 유저 밑에 하둡. 그리고 저희가 한번 텍스트 파일을 생성해서 하둡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텍스트 vi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옵니다. 하둡에 업로드하는 명령어는 dfs-put 올리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그 다음에 그 다음 파라미터로는 올리고자 하는 위치. 저희는 하둡의 홈 폴더로 유저 하둡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위해서 하둡 dfs-cat이라는 명령으로 하둡 파일 시스템에 있는 헬로 월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텍스트 파일에 헬로 월드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반대로 로컬 시스템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는 하둡 dfs
-get 이제 그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대상 경로는 이제 로컬 시스템에 저장될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로컬 시스템에 hello.txt라는 파일이 있으므로 이름을 바꿔서 hello get이라는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LL을 쳐보시면 이렇게 hello get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맵리드스를 간단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맵리드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맵리드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드웹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를 이용해서 실행할 텐데, 그 예제는 이제 하둡 자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하둡이 설치된 위치에 가보시면 하둡의 홈 폴더 밑에 이렇게 하둡 example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이 하둡 example이라는 파일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aggregate word count, join 이게 수학적 파일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뭐 랜덤 라이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워드 그 단어 수를 세주는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실행한 명령어를 그대로 치시고 그 뒤에 워드 카운트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이 워드 카운트의 간략한 사용법이 나오는데 이제 파라미터 두 개로 첫 번째 파라미터는 input 파일의 경로,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output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input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가 업로드한 hello world 텍스트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user hadoop hello 텍스트. 아웃풋 경로는 그냥 하드웹 홈 폴더 밑에 아웃풋 밑에 0001이라는 폴더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네, 이렇게 맵리드스가 쭉 실행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맵의 진행률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리듀스의 진행률이 나타나고 100%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맵리드스를 실행한 그 배경 또는 이런 정확한 이 뭐 인풋에서 불러들인 바이트 수 또는 반대로 라이트한 바이트 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자세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드웹의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하드웹 맵리드스 그 결과물을 저장하는 위치 기억나시죠? 이제 거기다가 ls 명령을 쳐보시면 word count output 새 0001이었죠. 그래서 ls를 해보시면 제가 경로를 잘못 입력했네요. 그래서 word count가 아니라 바로 output 밑에 0001을 ls 해보시면 네 이렇게 파일이 아마 3개가 나올 겁니다. underscore success, underscore logs. 얘네들은 약간 부수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최종 결과물은 이제 part r00000 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결과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part r
이 000 파일이 순차적으로 000001, 000001, 2, 3, 4 이렇게 순서적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하둡 dfs cat이라는 명령으로 한번 안에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파트 R 000 0이 5개예요. 기본으로. 를 조회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텍스트에 hello world라는 그 단어를 넣었었죠. 그래서 최종 결과로 hello가 1이 되고 world가 1개 있었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하둡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고요. 하둡이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거기다 추가로 하둡에서 제공해주는 맵리스 워드 카운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